안녕하세요. 토론토 투데이 데니스 강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부동산은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은 글로벌 공급 체인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 체인은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기술력으로 한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가지고 중국의 공장에서 핸드폰을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 체인은 선진국의 기술력과 후진국의 값싼 노동력이 만나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체인에 대한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중국 정부는 도시 폐쇄령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도시 폐쇄로 인해 중국의 많은 생산 설비가 멈추게 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조달받던 기업들이 생산에 차질을 가지게 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공장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값싼 노동력보다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진 지역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있던 생산 설비를 자국 내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 기업의 해외 설비를 국내로 이전하는데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기술로 생산되는 반도체를 중국 기업인 화웨이에 수출할 경우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미국 내 기업만이 아닌 미국의 기술을 사용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세계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도 경제보복을 시사했는데요. 이러한 미중 간의 갈등은 앞으로 세계 각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이른바 선진국으로 분류되던 나라들은 그동안 세계의 공장이던 중국에 많은 생산을 위탁하였는데요. 캐나다도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생산 설비를 중국과 같이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에 두었는데요. 그 결과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스크 한 장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캐나다는 굴뚝이 없는 나라, 즉 공장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살기 좋은 나라로 손꼽혔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 외국의 생산 설비에 의존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국내 기업의 자국 내 생산 활동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막대한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생산 설비의 국내 복귀로 인해 도심 지역보다는 외곽 지역에 대한 부동산 수요가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큰 변화는 비대면 접촉 상거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는 역대 최대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기존 오프라인 구매를 선호하던 사람들도 서서히 온라인 구매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축소하고 온라인 매출 증대를 위해 더욱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상가 건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상가 건물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큰 변화는 재택근무를 들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의 근무 형태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 기업들은 재택근무에 대한 효율성을 검증하게 될 것이고 그 효율성이 입증된다면 사무실 임대료 등의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재택근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재택근무가 확대되면 출퇴근 개념이 사라지게 되어 주거지 선택에 있어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주요 고려사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많은 바이어들은 가격이 높은 도심 지역보다는 외곽 지역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져온 변화는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온라인 수업이 현장 수업을 대체할 만큼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요. 앞으로 시스템이 보완된다면 온라인 교육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교육이 정착된다면 학교 바운더리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게 될 텐데요. 지금은 많은 학부모들이 좋은 학군에 들어가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교육이 강화된다면
이런 학군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어 주택가격에 학군이 미치는 영향이 현재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에서는 대학생들이 현장 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만을 이수해도 워킹 퍼밋을 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 대학교 인근의 높은 임대료가 한풀 꺾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선택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요인이 경제성, 즉 가성비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경제성보다는 안정성이 선택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값싼 중국산보다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안정성이 확인된 한국산 방역 물품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일으키고 있는 게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구매에 있어서도 같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콘도보다는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며 단독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바이어들은 콘도에 비해서 다소 비싸지만 하우스보다는 많이 저렴하면서도 안정성이 확보되는 타운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 4월 거래 실적에도 명확히 나타나는데요. 단독주택과 콘도의 가격은 크게 떨어진 반면 세미 디태치와 타운하우스의 가격은 오히려 전년 대비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콘도를 팔고 안정성이 확보되는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으로 주거 형태를 바꾸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가올 우리 삶의 변화와 그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보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